안녕하세요. 16강부터 18강까지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부터 확률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채널에서, 어, 통신에서 왜 확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 수신 신호 HS 플러스 N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H로 나눠서 이 채널의 특성을 제거를 해준 뒤에 수신 신호 S를 정확하게 이제 수신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채널의 특성에서 어떤 거리에 대한 신호 감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신호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채널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 뭐 건물이나 나무, 뭐 차량 같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뭐 도플러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기후 변화, 비가 오거나 뭐 안개가 끼거나 하는 등의 이제 채널 상에서의 기후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채널의 특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선 채널의 랜덤 특성으로 인해서 확률적 모델링이 무선 채널에서 필수적입니다. 또 그리고 어, 세 가지 전파 특성을 통해서도 채널이 확률적으로 모델링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패스로서 이제 경로 감쇄 같은 경우 이제 무선 통신에서 신호가 어떤 공간을 통과함에 따라서 신호 전력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이 패스로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거리, 그리고 경로 감소 지수 베타가 있고, 그리고 섀도잉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나무, 언덕 같은 장애물에 의해서 수신 전력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 현상입니다. 이런 기지국이 있고, 이 유저가 사용자 1명, 사용자 1, 사용자 2가 있다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비록 같지만은 여기에 건물 같은 장애물, 뭐 여긴 나무, 이런 장애물에 의해서 거리가 동일하더라도 이 유저 1과 유저 2의 도달하는 수신 전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물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장애물 같은 경우, 장애물이 이제 장애물의 배치가 랜덤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나무나 건물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겠지만, 여기가 도로가여서 여기 뭐 차가 이동하는 중에 이 신호를 갑자기 갈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랜덤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섀도잉을 통계적 분포로 예측이 가능하고, 멀티패스 페이딩 같은 경우 신호가 이제 반사, 회절, 산란 등으로 여러 경로를 도달하며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멀티패스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이 멀티패스 이제 페이딩 환경에서 이제 반사, 회절, 산란 등으로 인해서 신호의 진폭이랑 위상이 랜덤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섭이 랜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이 간섭이 랜덤하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분포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대표적으로 레이리 페이딩, 라이시안 페이딩, 두 가지 페이딩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배우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무선 채널 환경에서의 랜덤한 특성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채널에서는 통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확률 이론 배웠었고, 이 통신공학 이론 수업에서도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확률
확률적 확률이 통신 환경에 실제 통신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티지 확률 같은 경우는 거리 뒤에서의 수신 전력이 특정 임계값에 미치지 못하여 통신에 실패할 확률을 말합니다. 소식으로 살펴보면 아우티지 확률 P는 거리 뒤에서의 수신 전력이 이제 임계값보다 작을 확률을 아우티지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뭐 거리 뒤에서 수신 전력이 수신 전력 P가 어, 저희가 모델링한 수신 전력 임계값보다 작아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 뭐 이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4학년 1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셀 플래닝 같은 경우도 이제 아우티지 확률이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아우티지 확률이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거리함수 F를 생성을 해서 뭐 여기서는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제 쉐도잉 환경을 고려한 수신 전력의 아우티지 확률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Q 함수에서 이제 뭐 쉐도잉 신호의 네, 표준 편차 시그마 S 그리고 이제 평균 수신 전력 D 그리고 이제 임계값 전력 P 이거 활용해서 이제 Q 함수를 생성을 해서 이거 FD죠. FD가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설계를 했던 LPG 확률보다 작을 확률을 만족하는 가장 큰 D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제 B가 일어난 가정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수식 풀어서 표현하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베이지룰을 사용해서 이 조건부 확률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로서 그냥 뭐 이해보다는 그냥 뭐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확률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확률 변수랑 여러 가지 확률 변수를 활용한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동전 던지기, 주사위 눈 같이 주사위 눈은 뭐 1부터 6까지 뭐 정해진 정수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전 던지기는 뭐 앞 아니면 뭐 뒤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뭐 앞뒤 1부터 6까지의 수 이런 셀 수 있는 값들을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구간 내 모든 실수값 뭐 예를 들어 키 온도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로 따지면은 뭐 한국 국민에서 아니면 뭐 인천대학교 전국통신공학과 사람들 중에서 뭐 키가 171 확률보다 키가 뭐 170부터 171 이 사이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키가 정확히 170인 사람보다는 뭐 170.1이라든가 뭐 170.2라든가 169.9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키나 온도 같이 이제 실수값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표현이 된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률 질량 함수 PMF입니다. PMF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정의되어서 각 가능한 값에 확률을 부여합니다. 당연히 이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확률의 특성에서 뭐 px는 0부터 1 사이이다. 그리고 전부 더하면 1이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누적 분포함수 CDF입니다. CDF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 이하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프 특성에선 항상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특성인데 이제 x에 무한을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뭐 px 이렇게 되니까 1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을 집어넣게 되면은 확률값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 x가 x1, x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제 x2를 집어넣은 값에서 x1을 집어넣은 값을 빼주시면 이 확률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률 밀도 함수 PDF입니다. PDF는 여기서는 연속 확률 변수가 사용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있겠죠. 이제 PDF의 경우에는 무한 구간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1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PDF는 이 구간을 적분을 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랑 B 사이의 확률 변수 x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했을 때는 A부터 B까지 이제 적분을 해서 이 넓이가 이제 이 PDF의 식의 이제 확률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구간 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겠고 CDF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CDF를 미분한 값이 이제 PDF이고 이제 PDF를 마이너스 무한에서 x까지 적분한 값이 이제 CDF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A부터 B까지 적분을 취해주고 x가 이제 A보다 큰 확률을 구하시고 싶을 때는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부터 이제 무한까지 적분 구간을 설정해 주셔서 적분을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 이제 이 PDF에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의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m이죠. 이렇게 이제 PDF식에 이 x를 곱해서 무한공간 적분을 해주시면 평균 EX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EX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mx로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 뮤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x의 이제 평균값을 빼고 제곱을 취해서 적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쉽게 이제 단순히 이 식으로만 풀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셔서 풀어보시면 똑같은 식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인트 부분에서 쭉 있잖아요, 식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말이긴 한데 그 x랑 y가 이제 서로 독립일 때 조인트 모먼트라든가 아니면 조인트 센트럴 모먼트라든가 이런 게 공분선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준비했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합 모먼트 같은 경우 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x, y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해가 돼서 표현이 되고 이 x, y 곱의 평균도 x랑 y가 서로 독립이라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공분산 같은 경우는 시그마 x, y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x, y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x, y가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결국에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0이겠죠? 그래서 공분산이 0이다. x랑 y가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고, 그리고 이제 순간계수 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x랑 y가 0 서로 독립이면은 이 공분산이 0이었기 때문에 로가 추가적으로 0이다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중요한 이제 확률 분포 두 개를 가지고 확률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수 x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리고 이것의 PDF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런 그림을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분포를 그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 펑션이라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PDF식으로, 이게 그 PDF식이거든요. 이 PDF식을 x부터 무한까지 적분을 하는 이 식이 q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평균이 0이고 x부터 무한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넓이 이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qx에 들어가는 이 x 값의 이 오른쪽 넓이의 확률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확률로 표현을 하면은 x가 라지 x가 이 스몰 x보다 클 확률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지기 때문에 어, 대충 수식으로도 뭐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Q0을 집어넣으면 딱이 반쪽짜리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고, Q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 X에 마이너스 무한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전체 넓이잖아요. 전체 넓이는 1이 되겠죠. Q 무한을 집어넣으면은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책에 뭐 Q 마이너스 X가 1 마이너스 QX라고 하잖아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만약에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 이 q 마이너스 x에서 이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넓이를 이제 음수를 쓰지 않고 한번 구해보자면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q3은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q 마이너스 3이 이 전체 넓이에서 이 파란색 넓이를 뺀 것과 동일한 넓이를 가진다, 이 표현입니다. 그림으로 보셔도 이 전체 넓이에서 이 전체에서 이 파란색 빼면은 이 빨간색 넓이가 나오겠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은 통신이래. 통계에서 좀 중요한 이론인데 이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PPT에 있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이론도 아니긴 하고, 이론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며 평균과 분산이 유한한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 표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규 분포에 결국 수렴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수렴하게 된다는 이론인데, 대표적인 예시로 시각적으로 한번 알아보려면 갈턴보드라는 이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장난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시각적 예시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단은 이 실험이 끝난 뒤의 모습인데, 원래는 여기가 싹 다 비어져 있고 구슬이 여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슬을 여기로 이제 흘러 보내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이 경로를 거치게 되면서 결국 이 구슬들의 분포가 실제로 이 전기 분포의 형태를 띠는 것을 이 갈턴 보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간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 원통 하나를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면은 이 공이 떨어질 때 여기 닿으면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곳으로 갈라진 확률 2분의 1, 2분의 오른쪽이 2분의 1 인데 인제 여기서도 2분의 1,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 2분의 1 해서 결국에 이 바닥에 닿는 공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결국에 이 표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니까 공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서 어 이 공들의 결국에 이 땅에 닿는 공들의 이제 분포가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 네, 이런 이론입니다. 이상으로 18 강까지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